안녕하세요. 쉽고 빠른 모델링을 위한 스케치업 팁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스케치업 팁스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한국인프라 스케치업 엔지니어 이서진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트림블의 스케치업을 활용하여 모델링을 진행할 때 유용한 팁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비나에 앞서 한국인프라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인프라는 스케치업 제품 공급 및 기술 지원, 교육, 아울러 BIM 컨설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스케치업 기능은 아웃라이너, 줄자 도구, 배율 도구, 다중 복사, 특정 위치에 붙여넣기, 고체 도구입니다. 스케치업은 여타 3D 모델링 프로그램에 비해서 인터페이스 및 조작이 간단합니다. 인터페이스가 간단한 만큼 기본 기능에 숨겨진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사용해 모델링을 진행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면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모델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천천히 따라오시면 모델링 속도 향상 및 완성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처음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아웃라이너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오브젝트를 관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2020 버전부터는 가시성 조정도 가능하므로 권장하는 기능이지만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가 많아 아웃라이너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웃라이너는 기본 트레이에 포함되어 있지만 켜져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창 탭에 기본 트레이, 아웃라이너에서 체크를 해줘야 기본 트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업에서 선이나 면을 생성한다고 해서 아웃라이너에서 바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스케치업에서 생성되는 객체는 마치 끈적거리는 것과 같은 상태로 생성되기 때문에 그룹을 만들지 않으면 모델링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룹화하지 않은 객체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객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아웃라이너를 구성하는 오브젝트인 그룹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룹화하려는 객체를 트리플 클릭으로 선택을 한 후 하나는 마우스 우클릭하여 그룹으로 만들고 다른 하나는 트리플 클릭하여 마우스 우클릭 구성 요소로 만듭니다. 구성 요소로 만들고요. 그러면 그룹과 구성 요소를 만듦과 동시에 아웃라이너에서 오브젝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룹 같은 경우는 아웃라이너에서 하나의 사각형 아이콘 모양으로 표시가 되고 구성 요소는 4개의 사각형이 모인 아이콘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웃라이너에서 객체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객체가 화면에서도 선택이 되면서 여러 번 그룹화를 한 경우 편집할 때 모델에서는 여러 번 클릭하여 편집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반면 아웃라이너에서 선택하게 되면 선택 후 바로 더블 클릭하여 편집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모델은 아웃라이너에서 확인을 해보면 파일명 아래로 두 객체의 그룹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룹 테이블을 확장시켜 보면 테이블 상판 컴포넌트와 그룹으로 생성된 다리 그룹 보이시죠? 그룹으로 생성된 다리 그룹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컴포넌트 테이블 그룹을 확장시키면 테이블 상판 컴포넌트와 컴포넌트로 생성된 다리 그룹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선택이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다리 그룹을 드래그하셔서 파일명 아래로 가져가서 드랍하면 더 이상
두 개의 개체는 같은 그룹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으시게 되고요. 이렇게 드래그 드랍을 이용해서 개체를 원하는 그룹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다리 그룹을 제가 다리 그룹이 아니라 테이블 상판을 가져왔나요? 네, 다리 그룹을 그룹 테이블로 다시 가지고 와서 컴포넌트와 그룹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 마우스가 선택 기능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다중 클릭되도록 컨트롤 키를 눌러 컴포넌트 테이블도 함께 선택을 한 후 복사를 해서 2개 정도 더 놓도록 하고요. 같은 테이블을 여러 개 배치한 상태에서 테이블 다리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테이블 다리에 제가 이렇게 빗금을 그어놨는데 그룹으로 들어가서 지금 확인을 하셨을까요? 혹시? 여기 제가 지금 그룹으로 만든 테이블이 있는데 이 그룹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고 그러면 상판과 다리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저는 지금 수정하고 싶은 게 이 다리 그룹이기 때문에 이 다리 그룹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 다리 그룹 내에 이 다리를 다시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신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요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여기 아웃라이너에서 보시면 자, 그룹에서 다시 나오시고 아웃라이너에서 그룹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그 다리가 선택이 되고 그거를 더블 클릭하면 바로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아웃라이너를 잘 사용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모델링을 하시는데 빠른 속도로 진행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빗금을 그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그어지고 있나요? 네, 이 상태로 얘를 이런 식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다리 그룹으로 만들어진 다리를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 다른 다리 그룹이 변경이 되지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그룹으로 만든 다리 같은 경우는 내가 요 다리 그룹을 다리 그룹으로 만들어진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다리를 수정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이쪽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요거는 그룹으로 만든 다리입니다. 다시 한번 이쪽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다리 컴포넌트로 이렇게 묶여 있지만 요 안으로 들어가면 얘 같은 경우는 요 구성 요소로 보이시죠? 구성 요소로 보이는데 얘를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빗금 그어놓은 자리에 수정되는 상태에서 여기에 라인을 그려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라인을 그리는 그림과 동시에 다른 개체들도 다 라인이 그려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쪽에서도 같은 컴포넌트로 방향만 바꾼 개체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서 보시면 동일하게 이렇게 빗금이 그어져 있는 상태가 되고요. 제가 얘를 한번 이렇게 모델링을 다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한 번에 딜리트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지금 보이시나요? 네, 여기 선까지 삭제를 해버려서 선은 채워주셔야 되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일단 요거는 지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다리 컴포넌트로 만들어진 경우는 제가 하나만 수정을 진행을 하더라도 이 다른 객체들도 다 같이 수정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네, 일단 좀 모델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조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수정할 가능성이 있는 객체는 구성 요소로 만들어야 반드시 구성 요소로 만들어야 나중에 수정하실 때 편하시기 때문에 이 구성 요소와 그룹의 차이를 이해하고 유의하여 모델링을 진행을 하시면 같은 객체를 여러 번 수정하시는 그 번거로움은 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가장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인 줄자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줄자 도구는 제가 장표를 좀 안 보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줄자 도구는 치수를 잴 때 쓰는 도구예요. 치수를 잴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객체가 보이지 않는 상태가 지금 돼 있어서 오늘 스케치업이 저랑 조금 호환이 좋지 않대요. 자, 줄자 도구를 이용해서 치수를 잴 때는 줄자 도구 여기서 클릭을 하셔서 줄자 도구를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단축키 T를 눌러 줄자 도구를 생성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화면에서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줄자 모양으로 바뀐 게 보이시죠?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첫째 제가 지금 길이를 재고 싶은 부분의 첫 번째 점을 클릭을 하고 두 번째 점을 클릭하기 전에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툴팁으로 150mm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런데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에 좌표점이 찍히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 줄자의 길이를 이 개체의 길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줄자 도구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드릴 기능이 줄자 도구의 숨겨진 기능으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요 모델링의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안내선을 생성하는 기능인데요. 지금 현재 모델에 지금 문이 들어있는 벽에 대한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의 벽 두께를 한번 재어볼게요. 보시면 35mm로 굉장히 얇은 벽으로 돼 있어서 요거를 100mm의 벽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 100mm로 변경을 하려면 이 정확한 치수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안내선을 먼저 생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안내선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벽이 시작하는 위치의 선을 참조하여서 100mm 안내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벽이 시작하는 위치를 클릭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참조선이 Y축 방향에 그 축 방향이 표시되는 게 보이시죠? 초록색으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거를 잠궈 놓으려면 키보드 화살표 키로 왼쪽 방향의 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잠금이 돼요. 제가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Y축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상태가 됐을 때 여기에서 100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제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100인, 정확히 100인 그 참조선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상태가 되면 제가 이 벽을 100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지는데 이 벽을 푸시풀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면 한번 다시 재어볼까요?
100mm의 벽으로 생성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줘야겠죠. 그 상태는 이걸 푸시풀로 만들어줘도 되지만 이미 여기에서 푸시풀로 한번 그 푸시풀 치수를 기억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는 동일하게 100으로 이렇게 100인 벽이 생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문 위쪽에도 벽을 같이 만들어 주고 싶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여기서는 다시 한번 줄자 도구를 꺼내고 여기서 위로 향하는 참조선을 생성을 할 겁니다. 이 위에 보통 문의 크기가 2100이기 때문에 요 벽의 길이는 한 2300 정도로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좀 이쪽으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위로 잠가 놓기 위해서 위로 향하는 키보드 키를 누르시게 되면 키보드 방향 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제가 어느 방향으로 마우스를 움직여도 마우스가 위로만 향하는 상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200을 올려주시면 지금 200이 올라간 안내선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선 다시 푸시풀 도구로 200만큼 올라가도록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선 위라고 나타나죠. 이 상태가 되도록 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200만큼 올라간 벽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쪽도 동일하게 해줘야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푸시풀 같은 경우는 이전에 했던 치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블 클릭을 진행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쪽 벽도 막아줘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라인을 생성해서 여기서 이쪽까지 벽을 생성해 주고요. 불필요한 선은 그때그때 지워주시는 게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나중에 한꺼번에 지우려면 굉장히 오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안내선을 지금 현재는 2개 정도밖에 생성을 안 했지만 안내선을 너무 여러 개 생성해서 내가 한꺼번에 지우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라 그러면 우리 편집 탭에 들어가시면 여기 안내선 삭제라는 게 있어요. 요거 안내선 삭제를 클릭해 주시면 지금 제가 생성했던 모든 안내선이 모두 삭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안내선이 굉장히 많았던 경우에 내가 안내선을 다 같이 지우고 싶다. 그럴 때 막 그 지우개 툴로 이렇게 하나씩 지우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편집해서 안내선 삭제를 클릭하셔서 지워주시면 훨씬 간단하게 모델링이 되시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줄자 도구에서 중요한 기능인 크기 변경 기능입니다. 크기를 조정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줄자 도구에는 제가 지금 가져온 거는 DWG 도면이에요. 그 DWG 도면을 스케치북으로 불러와서 전환 설계를 진행하는데 도면의 기능을 제가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4mm예요. 도면 기둥이 4mm인 도면은 모델링하기가 굉장히 맞지도 않고 저희가 이거는 원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할 수는 없고 이러면 저희가 요거를 수정을 해줘야겠죠. 근데 요거를 수정을 하려면 하나하나 다시 그려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도면을 불러오게 되면 이거는 그룹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룹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룹을 더블 클릭해서 편집할 수 있는 모드로 들어와 주셔야 돼요. 편집할 수 있는 모드로 들어오시면 알고 계시죠? 여기 내가 편집할 수 있는 쪽은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처음 편집할 수 없는 애들은 이렇게 좀 그레이 아웃되는 그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거 알고 계시죠? 그건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상태로 만들어서 편집할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줄자 도구를 다시 꺼내서 얘를 첫 점과 끝점을 한번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첫 점과 끝점을 클릭했을 때 클릭하고 선이 생성이 돼도 뭐 상관은 없지만 일단 첫 점과 끝점을 클릭했을 때 제가 마우스를 조금 움직이니까 이 길이 쪽에서 이 줄자 도구로 쟀던 길이가 요 길이창에서 사라졌죠. 이 상태가 되면은 그 크기를 변경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기 변경 기능을 이용할 때는 마우스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주셔야 돼요. 첫 점 클릭, 끝점 클릭하고 손을 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좀 떨리는 관계로
접점과 끝점 클릭하고 손을 떼주세요. 완전히 떼주신 다음에 이때 600, 제가 이 도면의 기둥을 600 x 600으로 제공하려고 그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요 한면의 길이가 600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600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클릭합니다. 엔터를 누릅니다. 엔터를 누르게 되면 활성 그룹 또는 구성 요소 크기를 변경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창이 나타나고요. 이때 제가 아니오를 누르면 당연히 뭐 변경되는 게 없겠죠. 근데 변경을 할 거니까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도면에서 사라져 보이네요. 어디 갔을까? 한번 찾아볼게요. 네, 보시면 제가 요거 치수를 재어 놨던 게 600으로 변경된 게 보이시죠? 여기 보셔도 다른 면도 600으로 동일한 길이기 때문에 600으로 변경이 됐고요. 다른 개체들도 같은 비율로 이렇게 수정이 된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아까는 4mm였기 때문에 같은 해당 미리만큼 요 다른 개체들도 굉장히 작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600만큼 600만큼 크기 변경을 한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객체들도 그 동일한 비율로 조정이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크기 변경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크기 변경에는 또 조금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모델을 두 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얘는 지금 X축이 100이고 Y축이 200인 그룹 직사각형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50 x 56 직육면체인데요. 얘는 다 선택을 해보면 그룹으로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제가 이 그룹 밖에서 얘 크기를 좀 수정을 해볼게요. 크기를 수정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클릭하시고 두 번째 점 클릭하시는데 손을 떼셔야 된다고. 그 길이 창에 제가 현재 잰 길이가 나타나야 이때 크기 변경하시는 게 문제 없는 거니까 이렇게 꼭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X축 방향을 200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길이를 200을 입력했어요. 입력을 하고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보이시죠? 모델의 크기를 변경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외부 파일에서 로드한 모델 내부의 구성 요소는 크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얘를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또 멀리 갔습니다. 네, 제가 얘만 200으로 수정을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애가 우리 아까 얘 같은 경우는 50 x 50 정육면체였죠. 근데 얘도 같은 비율로 늘어났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100입니다. 100인 경우에 다시 얘 같은 경우는 50으로 한번 100을 길이를 재주고요. 50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엔터. 그러면 이렇게 팝업창 나타나고 얘를 클릭을 하시면 개체 찾는 게 어렵네요. 제가 개체를 다 장면을 찍어놨었는데 사라졌어요. 네, 개체가 이게 50으로 변경된 게 확인이 되시죠? 아까 200 높이였는데 100 높이로 변경되는 거. 그리고 우리 아까 50 x 50짜리 정육면체가 25 정육면체로 변경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요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나는 내가 원하는 객체, 내가 지금 수정하려고 하는 객체만 변경하고자 한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면 요 그룹이잖아요. 그룹 내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룹 내로 들어가셔서 지금 얘를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신 거예요. 얘를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치수를 재어주고 50을 클릭하면 여기 아까 지금 도면에서 우리 아까 DWG 도면 불러왔을 때 크기 변경할 때 나타난 창이랑 동일한 창이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요 창에서 Yes를 클릭하면 확인을 클릭하면 얘를 클릭하면 지금 제가 변경하려던 치수는 50, 100이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애는 변경이 됐나요?
네,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어떤 객체를 수정할 거냐, 이 개체만 수정할 건지 아니면 이 모델 전체에 들어있는 개체를 모두 수정할 건지에 따라서 그 줄자도구의 크기 변경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개체가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게 신경 써서 모델링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장표를 계속 안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다중복사 기능이에요. 다중복사 기능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복사 기능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물론 스케치업을 계속 사용하시던 분들은 당연히 이 기능이 뭐가 어렵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스케치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복사 기능이 없는데 이걸 다시 그려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다중복사 모델을 조금 확인을 해 보시면 제가 의자를 하나 그려놨어요. 그 의자 같은 경우, 이 의자 같은 경우는 폭이 430입니다. 이 430인 의자가 의자를 500만큼의 거리를 두고 배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좀 해봤는데 이게 500만큼 되는 개체로 그 복사가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개체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이동 도구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이동 도구가 지금 큰 도구 막대에서는 이렇게 사방으로 향하는 화살표 모양의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단축키는 M입니다. M으로 클릭을 하시고 지금 제가 어떤 점을 기준점으로 잡을지는 이거는 선택사항이긴 한데 내가 얼마나 더 정교하게 모델링을 진행할지에 따라서 이쪽을 선택해 주느냐, 그러니까 바운더리 박스를 선택해 주느냐, 아니면 객체를 선택해 주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께서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다 그냥 요 바운더리 박스를 클릭해서 이동을 시켜 볼게요. 제가 이동을 시키면 보이시겠지만 얘는 진짜 이동만 되는 툴이 돼요. 근데 이 이동 툴이 아니라 저는 복사 기능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복사를 진행을 하시려면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누르셔야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 마우스 모양 자체가 아까 사방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아니라 사방으로 향하는 화살표 밑에 플러스 버튼이 떠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렇게 X축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하니까 이 X축도 이렇게 잠금을 한번 해줄게요. 잠그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더 진하게 표시가 되고 제가 아무리 움직여도 X축으로 제한이 걸리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제가 움직이는 거리를 500으로 딱 맞추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 거리를 500 하고 엔터를 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제가 바운더리 박스를 기준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 박스랑 이 500점이랑 같이 맞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만 복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복사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나는 또 여기서 복사를 또 해서 여기다가 또 놓고 500을 놓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냐? 아니에요. 스케치업은 복사 기능이 굉장히 간편하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얘를 선택하고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500을 주고 엔터를 클릭한 다음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내가 여기다가 의자를 5개를 놓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얘를 포함한 개수가 4개여야 5개죠. 얘는 지금 얘를 복사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빼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5개를 배치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얘를 포함해서 4개가 복사가 돼야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예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기호 별표, 그러니까 8번의 기호를 보시면 돼요. 그 숫자 키 8번에 Shift 키 누르면 별표 보이시잖아요. 별표 누르시고 4 엔터 클릭하시면
제가 지금 선택한 개체가 5개가 배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다섯 개는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더 늘리고 싶어. 그럴 때는 숫자를 또 변경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또 다른 키를 눌러볼게요. X를 곱하기로 표시를 해요. 스케치업에서는. 그래서 X 클릭하고, X 누르고 8 엔터. 그러면 원래 객체를 포함해서 8개니까 9개의 의자가 배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배치가 됐으면 잘 하신 건데, 나는 지금 이 의자가 너무 가까이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아. 그런 경우에 나는 이 배치를 더 넓혀주고 싶어. 이럴 때는 저는 지금 1000을 한번 입력해 보려고 해요. 이 의자와 의자 사이의 거리를, 그러니까 기준점의 사이의 거리를 1000으로 지정해 주려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아직도 움직이는 무브 기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1000을 그냥 입력을 해 주시는 거예요. 1000. 여기 보이시죠? 아래에 보시면, 여기 아래쪽 보시면 1000을 입력을 했어요. 1000을 입력하고 엔터를 클릭을 해 주시면 풀려버렸네요. 네. 다시 한번 500 곱하기 별표 4 곱하기 4, 4 곱하기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별표를 많이 쓰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주시고, 그리고 나서 1000을 다시 한번 입력해 볼게요. 1000을 입력을 하시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개체가 우리 기준점을 잡았던 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1000으로 변경이 되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해서 다중복사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중복사는 선형으로 된 다중복사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중복사 기능 중에 요거를 분할해서 나누는 기능이 또 있어요. 이런 기능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 밑에 판을 하나 그려놓고 난간 기둥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난간 기둥을 한번 그려봤는데, 얘를 여기까지 배치해서 이렇게 동일한 개체가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요거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이 개체를 다시 한번 복사를 해주면 좋겠죠. 얘를 클릭을 하고 이동 기능을 누른 다음에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중심점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얘를 X선 모드로 해서 선택을 하시고 복사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선택이 되시겠죠, 중심점이. 그래서 얘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끝까지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 이 안에다가 얘를 넣어야 되잖아요. 이 기둥을. 이 상태라 그러면 이 상태는 나누는 거예요. 이 선을 나누는 거. 그래서 이거는 슬래시를 키보드에서 누른 다음에 9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제가 9를 입력하는 이유는 지금 복사한 기둥까지 10개 기둥이 배치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유에서 9를 입력하는 겁니다. 나누기 9 나누기 다 상관없어요. 슬래시 9 슬래시 다 상관없어요.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슬래시 9를 입력해 볼게요. 엔터 클릭하면 전체적으로 10개의 기둥이 생성이 되는데, 나는 이건 너무 모자란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14개. 14개를 입력하면 15개가 되겠죠, 당연히. 엔터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기둥이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형 복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회전형 복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X 모드는 끄고 여기 의자가 있습니다. 회전형도 마찬가지로, 선형과 마찬가지로 이 개체를 먼저 클릭을 하셔야 되고요. 개체를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 요 회전 도구는 Q, 단축 아이콘 Q입니다. Q를 선택을 하시고, Q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각도기 모양으로 변경된 게 보이시죠? 얘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우리는 어차피 얘를 이쪽으로 돌릴 거기 때문에 요
Z축으로 향하는 그 각도기를 켜주셔야 돼요. Z축으로 향하는 각도기를 켰는데 지금 처음 선택하는 점이 회전되는 점에 회전되는 개체의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표시를 해놨는데 요거는 뭐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클릭을 하시고 얘가 어느 지점을 중심으로 옮길 건지 요거를 잘 선택을 해 주셔야겠죠. 저는 얘 중심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심을 선택을 하고 얘를 이렇게 돌려보면 얘는 또 복사가 되지 않죠. 복사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복사가 되지 않는 상태를 어떻게 돌린다고 하셨죠? 컨트롤. 네.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되는 형태로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지금 처음 입력하는 이 복사 기능, 다중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회전을 하는데 처음 입력하는 값은 각도가 돼요. 각도. 그러면 제가 지금 30을 입력했는데 30만큼 돌아간 의자가 보이시죠? 근데 제가 30만큼 돌아간 의자를 생성하고 나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제가 곱하기 11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30도씩 이렇게 나눠진 12개의 의자가 생성된 것이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회전 도구 이용하시면 되고, 여기 그 아까 나누기 한 것도 여기서도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중심 잡고 선택을 먼저 해야죠. 중심 잡고 돌리고 한 90도로 한번 놔볼까요? 90도로 놓고 여기 안쪽으로 놓고 싶다. 여기 안쪽으로 2개만 놓아볼까요? 2개를 놓을 때는 자 2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네. 얘까지 포함한 2개라고 말씀드렸어요. 얘까지 포함한 2개.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2가 아니라 나는 4를 놓고 싶다. 이렇게 4개를 놓고 싶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변경을 하시면 돼요. 뭐 다른 걸 누르시면 안 되고요. 여기 그냥 이 회전 도구가 켜져 있는 상태를 계속 이용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ESC를 누르시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객체 선택으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 이 기능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하실 때는 가능하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인 복사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율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배율 도구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스케일 도구예요. 스케일 도구. 크기를 변경할 때 사용을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캐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스케치업에서 미러 기능이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배율 도구, 스케일 도구를 이용해서 미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잠시만요. 배율 도구. 자, 배율 도구를 이용하시려면 먼저 개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아이콘을 여기 배율 아이콘 보이시죠? 이 배율 아이콘을 클릭하시거나 스케일 툴이기 때문에 단축키가 S입니다. S를 클릭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 그립점이 생성이 된 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립점이 생성이 되는데, 이렇게 이 그립점을 이용해서 얘를 스케일을 변경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배율 기능을 실행하고 값을 입력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배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처음 입력하는 값은 배율이에요. 보시면 여기 제가 요거를 2배로 한번 키워볼게요. 지금 요 아래 보이시죠? 지금 여기 배율입니다. 여기 배율이 지금 현재는 1이에요. 근데 저는 뭐 5로 하고 싶다. 그러면 5배 배율에 5배 크기에 아까 그 상자보다 5배 큰 상자가 다시 생성이 됐죠. 이렇게 배율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요거는 배율로만 이용을 할 수가 있냐? 스케일 툴은, 스케치업에서 스케일 툴은 배율로만 이용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문이 있어요. 현재 모델링 되어 있는 문의 높이는 2100mm예요. 근데 제가 요거를 2300mm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문 개체를 선택하고 배율 도구를 활성화 시킬게요. 그리고 저는 지금 높이만 움직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가운데 여기 보이시죠? 파랑 배율 반대점 이 정보 이렇게 가운데 점을 클릭을 할 거예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요거를 움직일 건데 지금 현재도 보이시죠? 1.2, 1.11배, 1.15배 이렇게. 근데 제가 이게 당연히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같은 경우는 치수를 정확히 알고 있지만 내가 이게 1.5배인지 1.17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요거를 어떻게 2300으로 정확히 입력을 하냐? 그럴 때는 자, 입력값을 2300을 주시는데 2300만 주시는 게 아니라 단위까지 써주세요. 2300mm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정확히 2300 높이의 문이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율, 스케일 도구가 배율만이 아니라 길이나 내가 원하는 치수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피트나 뭐 그런 것도 다 상관없으니까 그 치수, 단위에 맞는 그 기호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센티미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센티미터로 넣으시면 되고요. 뭐 미터도 가능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제가 구성 요소로 만들어 놓은 애예요. 구성 요소로 만들어 놨는데 이 구성 요소로 만든 아이를 왜 두 개를 놨냐 하면 스케일 변경을 할 때 지금 이 동일한 구성 요소거든요. 얘를 복사해서 이쪽 구성 요소로 놨기 때문에 얘는 동일한 애예요. 보시면 제가 얘를 수정하는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수정하는 쪽으로 들어가 보면 얘 같이 이렇게 변경되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같은 구성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얘를 스케일 도구를 이용해서 변경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구성 요소인데도 얘 변경이 안 되는 게 확인이 되시죠? 요 변경이 안 되는 이유는 얘가 그룹 밖에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룹 밖에서 뭐 모양을 이동하시게 되면 요거는 뭐 이렇게 회전을 하신다든지 회전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죠. 뭐 이렇게 동일하게 생성이 되는데 얘가 만약에 그룹 안에서 변경이 된다. 만약에 지금 얘 같은 경우를 제가 좀 변경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두 개를 제가 그룹 안으로 들어왔죠. 그룹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변경을 하시게 되면 얘도 변경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그룹 내에서 수정이 되면 걔는 당연히 다른 개체랑 그러니까 동일한 컴포넌트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일하게 움직여지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도 그렇지만 뭐 그룹도 그렇지만 그룹도 그렇고 컴포넌트도 그렇고 아까 그 크기 변경할 때 얼마나 이거를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얼마나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를 잘 확인하셔서 변경을 하시면 그것도 모델링 진행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할게 좀 돌려놓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요거를 한번 스케일 지금 요 문 프레임만 선택을 했어요. 문 프레임만 선택을 하고 스케일 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 볼 텐데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돼 있는 애는 이렇게 클릭한 건 아니고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균일 배율 반대점 정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름 자체에 내 균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여기 한 점이 고정돼 있고 균일 배율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근데 다른 그립점을 한번 잡아 볼게요. 제가 이렇게 빨강, 파랑 배율 반대 여기를 한번 잡아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균일한 배율로 이동하지가 않아요.
이런 상태에는 내가 균일한 배율로 이동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이 다른 그 배율 위치라도 균일하게 이동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이 점마저도 균일하게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현재 요것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빨강 녹색 배율 이쪽도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균일 배율로 움직이고 싶다 그럴 때는 Shift 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러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집을 하나 불러왔는데 얘 3D 웨어하우스에서 하나 불러왔습니다. 얘를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 문이 이쪽으로 나 있으면 좋겠어요. 완전 그러니까 미러 기능을 이용하는 거죠. 미러 기능을 사용하고 싶은데 그러면 모델링을 다시 진행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얘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 상태에서 배율 기능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얘를 여기 저는 지금 이 문이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대편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미러 기능이요. 그래서 여기를 그 가로 중간 부분 선택 빨강 배율 반대점을 클릭을 하시고 이 반대쪽으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움직여 주시는데 이게 쭉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다가 배율을 -1으로 입력을 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해서 하는 게 조금 더 확인이 쉬우시겠네요. 이 상태에서 배율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1 엔터. 아이고. 보이시나요? 제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 방향을 바꿔줄 필요 없이 이렇게 미러 기능으로 미러 기능으로 이렇게 이 문을 반대쪽으로 변경해 준 거 보이시죠? 요게 근데 여기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복사를 해 놓으시고 얘를 배율로 -1 저 지금 보셨나요? 여기 녹색 배율 반대점 정보 여기를 클릭했어요. 여기를 클릭하고 이쪽으로 -1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 선을 중심으로 반대쪽 미러 기능을 사용한 객체가 생성이 됐죠. 그 건물이 생성이 됐죠. 이렇게. 그래서 미러 기능도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나는 다 복사해서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개체를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반대쪽으로 옮기고 싶다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시냐면 클릭을 하시고 다시 스케일 도구 클릭하신 다음에 이 빨강 배율 반대점 정보가 선택될 때 여기에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우리 아까 여기 끝점에서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점으로 변경이 되는 게 보이죠? 이거는 어느 쪽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쪽도 마찬가지니까 이 컨트롤 시프트, 그러니까 스케일 도구를 이용할 때 컨트롤 시프트 이거 두 개 조금 확인 잘 해주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기 컨트롤 버튼 누르시고 얘를 이쪽으로 다시 한번 옮겨 볼게요. 컨트롤 버튼 누른 상태에서는 배율을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아래에 단위창 잘 보셔가지고 -1이 됐을 때 마우스를 놔주세요. 그러면 얘랑 우리 아까 복사했던 미러 기능으로 복사했던 얘랑 동일한 모델이 생성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또 같은 기능으로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그냥 더 쉽게 반대쪽으로 옮기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얘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 대칭 이동 기준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이 대칭 이동 기준에서 보면 그룹의 빨강, 그룹의 녹색, 그룹의 파랑 이게 뭐냐 하면 그룹의 빨강, 요 빨강선을 기준으로 얘가 미러 기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룹의 녹색 그러면 요 Y축 방향으로 이동이 된다는 거겠죠. 그룹의 파랑 여기 Z축으로 이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대칭 이동 기준에서 빨강을 선택해야 제가 원하는 기능이 되겠죠. 빨강 클릭하면 다시
동일한 위치에 아까 우리 그 컨트롤 키 눌러서 배열 도구 사용해서 만든 모델이랑 동일하게 이 배열 도구가 이렇게 이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기능인데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아까 -1 해서 만들어지는 기능. 그거 같은 경우는 뭐 복사를 해서 이동해 놓기 때문에 뭐 위치가 변경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컨트롤 스케일 도구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그 대칭 이동 기준 선택해서 이쪽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요 그룹에 녹색으로 하면 아마 저쪽 얘랑 동일한 애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룹의 대칭 이동 기준 메뉴를 사용하시려면 내가 지금 모델링 하고 있는 게 어느 방향으로 되고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겠죠. 스케치업에서는 축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축 방향으로 모델링을 진행을 하시고 만약에 이게 틀어져 있는 객체라 그러면 축 방향으로 먼저 진행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그 객체를 회전시켜가지고 그걸 돌려주셔야지 나중에 모델링 할 때 너무 힘들어져요. 그 축 방향을 틀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축 방향으로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배율 도구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일단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다음 차트는 다음 챕터는 특정 위치에 붙여넣기라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개체가 지금 지하철 개찰구인데요. 지하철 개찰구를 제가 모델링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다른 파일에 불러들여서 동일한 위치에다가 놓고 싶다 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또 드릴게요. 다른 파일 이전에 일단 얘를 한번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모델링 하기로는 이 무슨 발판 의자 같은 그런 걸로 모델링을 진행을 했는데 뭘로 보이실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선택된 거 보시면 얘는 그룹도 아니고 그냥 선으로 만든 객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점점점으로 표시가 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한 판이 그냥 하나의 개체고 여기 보시면 이 다리도 점점점으로 표시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그룹이 전혀 돼 있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스케치업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진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개체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어떻게 얘가 움직여지는지 한번 보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케치업 개체는 끈적끈적한 형태로 이렇게 모델링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상판만 움직이고 싶은데 이 상판이 제가 움직이게 되면 이 다리까지 같이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한번 나눠줘 볼게요. 일단 우선 나누기 위해서 얘를 먼저 선택을 해 주셔야겠죠. 얘를 선택을 하고 한번 복사를 해 놔야 돼요. 컨트롤 C, 스케치업에서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복사 기능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컨트롤 C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편집 기능에 들어가서 여기 복사 있어요. 여기 복사를 클릭을 하셔서 이 상판을 복사를 하시고 얘를 지워줄게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셔도 되고 아니면 편집 기능 들어가서 삭제, 여기 삭제 보이시죠? 여기 편집 탭에 들어가셔서 삭제 들어가시면 이게 삭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삭제가 된 상태에 지금 다리만 남아있죠? 이렇게 다리만 남아있는 게 확인되시죠? 얘를 일단 그룹을 할게요.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룹 만들든지 구성 요소 만들든지 그거는 그 사용자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요거는 저는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룹으로 만들면 이제 더 이상 이게 다른 객체에 부딪혀가지고 움직일 일이 없겠죠. 이렇게 그룹을 만드시고 다시 제가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붙여넣기를 하면 보이세요? 지금 저는 이 개체를 이 밑에다 옮기고 싶은데 이렇게 그냥
위치가 지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정해야 되는 상태로 나타나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보시면 여기 특정 위치에 붙여 넣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편집 탭에 들어가셔서 특정 위치에 붙여 넣기를 클릭을 하시면 보이시나요? 아까 우리가 이 개체를 복사를 했었죠. 이 개체가 복사된 위치까지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위치까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요거를 특정 위치에 붙여넣기를 클릭하시게 되는 순간 이 위치를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이 개체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해서 선택된 상태에서 얘를 그룹으로 만드시면 이제 이 다리와 이 상판이 따로따로 그룹이 만들어져 가지고 다시 그룹을 만들면 하나의 의자가 되겠죠. 하나의 뭐 발판 의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다른 파일에도 적용이 돼요. 다른 파일에도 적용이 되는 예를 제가 조금 여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얘는 유형 계단 1번이에요. 얘는 유형 계단 2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 계단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보면 여기 난간이 들어있어요. 얘 계단이 있고 난간이 들어있어요. 근데 2번 계단 같은 경우는 난간이 없죠. 근데 이게 만약에 같은 위치라 그러면 제가 이 계단의 난간을 여기다 그냥 붙여넣고 싶어요. 그럴 때 제가 얘를 컨트롤 C 해서 다음에서 컨트롤 V 하면 난간 위치가 제대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지정이 안 되죠. 근데 이거를 여기서도 다른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편집, 특정 위치 붙여넣기를 진행을 하게 되면 동일한 위치에 붙게 됩니다. 이게 같은 위치여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얘는 잠시만요. 얘를 컨트롤 Z하고 얘를 다른 위치로 좀 이동을 해볼게요. 아이고, 다른 위치로 이렇게 이동할게요. 그리고 나서 얘를 컨트롤 C, 그 다음에 이쪽에서 같은 특정 위치 붙여넣기 하면 당연히 이 이동된 위치만큼 있는 자리에 위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있는 애를 복사해서 붙여넣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특정 위치 붙여넣기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특정 위치 붙여넣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많이 사용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편집 들어가서 특정 위치 붙여넣기 뭐 삭제하기 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서 요거는 단축키 지정하는 법을 조금 먼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단축키를 지정을 하시려면 단축키 뭐 사용하시는 분들은 단축키 지정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단축키는 지정하는 방법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 또 안 드렸죠. 여기 창 탭에 들어가시면 여기 환경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이 환경 설정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쭉쭉 여기 보이시면 여기 단축키 여기 단축키가 있어요. 이 단축키를 클릭하면 이 단축키가 지정이 된 애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걸 어떻게 찾나 이거 언제 찾고 있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너무 많이 눌렀네요. 네, 이 상태에서 이 필터 쪽에서 특정이라고 한번 치시면 우리가 원하는 그 단축키를 생성해야 할 개체가 이렇게 딱 나오죠. 이 필터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단축키 설정하시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꼭 이용하셔가지고 단축키를 지정을 하시면 돼요. 단축키 지정도 굉장히 쉬운 게 여기 단축키 추가 쪽에 여기 입력할 수 있는 창 있으시죠? 여기에 내가 이 단축키를 뭘로 지정할 건지 이렇게 직접 쳐주시면 돼요. 저는 컨트롤 쉬프트 V를 누를게요. 컨트롤 키, 쉬프트 키, V 키를 같이 누른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쉬프트 V가 여기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근데 이 상태가 다 된 게 아니라 여기 플러스 버튼 보이죠? 이 플러스 버튼을 꾹 클릭하셔가지고 할당됨으로 이동이 돼야 이게 단축키가 설정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다시 한번 지우고 돌리고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쉬프트 V 아이고 컨트롤 쉬프트 V 이쪽에서 설정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계속 켜있던 창이라서 제가
요 데모한다고 다 켜놨던 창이라서 이거 모델 정보를 눌렀네요. 네, 환경 설정, 단축키, 특정. 네, 컨트롤 시프트 V 플러스 확인. 네, 이거는 창이 하나만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다 적용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창을 여러 개 켜놨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은 확인하시면 안 되고 제 저만의 이슈입니다.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컨트롤 V, 컨트롤 C 했고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V 하게 되면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도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기능인데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제가 너무 많이 안 남겼네요. 네, 고체 도구입니다. 고체 도구 같은 경우는 스케치업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용하시는데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또 사용을 전혀 안 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사용을 잘하게 되면 모델링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 고체 도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금 겹쳐지는 개체들은 다 고체여야 하기 때문에 고체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고체가, 자, 제가 이렇게 모델을 좀 만든 거를 보여드리면 얘를 클릭을 하고 요소 정보를 확인하면 얘 같은 경우는 고체 그룹이죠. 얘를 사각형을 그려서 푸시풀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만들어주고 얘를 그룹으로 만드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고체 그룹이죠. 그래서 얘는 그룹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체 도구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상태예요. 얘 같은 경우를 클릭해 볼게요. 얘는 보이시나요? 고체 구성 요소. 요거는 어떻게 생성하시는지 아시겠죠? 구성 요소 우리가 아까 배웠죠. 얘를 만들어서 그룹으로 지정한 게 아니라 구성 요소로 지정했기 때문에 고체 구성 요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소 정보에 확인했을 때 고체라는 말이 들어가면 고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있는 개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 한번 볼까요? 얘도 그룹이에요. 얘도 그룹인데 얘는 그냥 그룹이네요. 얘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뚫려 있죠.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 선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얘 같은 경우는 고체라고 스케치업에서는 얘 같은 경우를 고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막아주셔야 얘를 선을 그려서 막아주셔야 고체 도구가 고체 개체가 되겠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고체 그룹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왜 고체가 되지 않느냐? 여기에 이상한 완료가 되지 않은 선이 들어있어요. 얘도 그룹이지만 그룹 안에 이렇게 완료가 되지 않은 선. 저는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잠시만요. 이거를 숨기고 이렇게 이렇게 된 상태라 그러면 얘는 고체인데 왜 고체가 아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무리 봐도 고체인데 왜 고체가 아니지? 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다시 X선 모드로 보시면 여기 선이 들어있죠. 여기 완료되지 않은 선이 들어있어요. 어디도 붙어있지 않은 선이 들어있어요. 이런 상태가 되면 당연히 얘는 고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지워주셔야 고체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경우로 보시면 여기도 완료되지 않은 면 이렇게 면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고체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면을 선택하고 지워주셔야 고체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얘를 좀 볼게요. 얘는 그룹이네요. 그룹인가? 얘는 고체예요. 두 개 똑같은데
왜 그룹이고 얘는 고체지? 자, 이런 경우에는 얘를 X선으로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면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 안에 이렇게 얘는 불필요한 면이죠. 우리가 이 면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 면을 사용하지 않는데 불필요한 면이 이 그룹 내에 들어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얘를 고체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 면을 지워주신다거나 뭐 선을 지워주신다거나 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면이 들어있지 않은 선만 그려진 형태로 그려주셔야 얘가 고체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모델링을 진행했을 때 얘가 왜 고체가 아니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X선으로도 봤다가 뭐 이렇게 해주셔야 어떤 게 고체인지 고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고체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인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스타일 기능을 켜시면 여기 X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X선을 키시면 예, 이렇게 해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솔리드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솔리드 툴은 제가 미리 이렇게 좀 진행을 해봤는데 솔리드 툴이 6가지 기능이 있어요. 6가지 기능이 있는데 외부 쉘, 교차, 결합, 빼기, 트리밍, 분할 이렇게 돼 있어요. 외부 쉘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도 느껴지다시피 외부의 쉘, 그러니까 이 껍데기만 가지고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선택된 게 고체 1번, 회색으로 그려진 게 고체 2번으로 저는 계속 모델링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지금 이 고체 1번, 2번이 중요한 거는 빼기 기능이랑 트리밍 기능만이에요. 다른 기능들은 1번, 2번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뭐 어떤 걸로 선택을 하셔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는 빼기랑 트리밍만 1번, 2번을 정확히 구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부 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를 겹쳤을 때 요 두 개를 지금 겹친 모델이 지금 얘예요. 외부에 있는 것만 이렇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이 진행이 되는 거고 교차 같은 경우는 우리 교집합, 합집합 우리 배웠었죠. 요거는 모든 그 스케치업을 강의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뭐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들 다 모든 분들이 이 교집합, 합집합 얘기를 하시는데 교차는 정말 이 1번 고체랑 2번 고체가 교차되는 부분만 남는 거예요. 네, 교집합. 네, 교집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결합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외부 쉘이랑 똑같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똑같아 보이죠? 저도 1번 도구랑 2번 도구랑 뭐 이렇게 1번 고체랑 2번 고체랑 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동일하죠? 이게 무슨 차이지? 이 차이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빼기 기능입니다. 빼기 기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순서 같은 경우는 지금 1번, 얘가 파란색이 1번이에요. 1번, 2번인데 1번에 의해서 2번이 잘려요. 1번에 의해서 2번이 잘리고 1번은 없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뭐 예제로 좀 보여드리면 더 쉽게 이해되실 텐데 일단 1번 고체가 아예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2번 고체가 1번에 의해서 잘려진다라고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리밍 기능 같은 경우는 1번 고체, 2번 고체를 트리밍을 했을 때 이 결과물을 보시면 1번 고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2번 고체는 1번에 의해서 잘려졌어요. 하지만 1번 고체가 그대로 있죠. 우리 얘랑 차이점이 1번 고체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좀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이따가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분할 같은 경우는 1번 고체, 2번 고체 뭐 순서 상관없어요. 요 1번 고체, 2번 고체, 3번 고체, 1번 고체, 2번 고체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교집합되는 부분까지 남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델링을 진행을 할 때 이 중간에 있는 부분까지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적절한 예시를 찾지 못해서 이 부분의 예제는 가져오지 못했는데 이거는 너무 쉽잖아요. 이 겹쳐지는 부분까지 모델링이 그러니까 잘려져서 이 객체까지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 요거 예제는 뺐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제가 외부 쉘이랑 결합이랑 결과가 똑같네요. 뭐가 다른지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지금 보시면 집입니다. 집. 집인데요. 여기 집을 이렇게 X선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뭐 이렇게 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절대 없겠지만 저는 이걸 뭐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뭐냐면 지붕 객체, 벽 객체, 그리고 요 바닥 객체에 요 테이블이 붙어 있어요. 이 테이블이 붙어 있는데 요 테이블이 바닥에 붙어 있는 모델링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으나 제가 요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요 부분을 이렇게 좀 가져왔어요. 보시면 제가 요거를 고체 도구를 안 꺼내놨네요. 제가 꺼내놨구나. 네, 웹셀이 외부 쉘 기능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외부 쉘을 클릭을 하고 제가 얘를 그룹으로 만들어놔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네. 외부 쉘을 클릭을 하고 얘 클릭, 얘 클릭, 얘 클릭 보이시나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쉘 같은 경우는 겉면만 모델링한 거를 가지고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면만 있어요. 지금 우리 아까 테이블 없어졌죠. 테이블은 이 외부 쉘 기능에선 사라지는 개체가 돼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결합입니다. 결합 클릭하고 얘 선택, 얘 선택, 얘 선택. 보이시나요? 우리 얘가 벽이나 그 지붕에 겹쳐지지 않는 개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X선이 아닌 그냥 이렇게 보면 당연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쉘이랑 결합 기능은 뭐가 다른지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모델링을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모델링 진행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기능의 차이를 조금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이제 이용하려는 기능은 교차 기능입니다. 자, 교차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포크를 모델링했어요. 그러니까 모델링했다기보다 포크 모양을 그렸어요. 포크 모양을 하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포크에 이렇게 유선형을 이렇게 옆모습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려서 이렇게 푸시풀로 이렇게 진행을 했죠. 이렇게 얘를 이 이유가 얘랑 교차되는 걸 만들기 위해서예요. 한번 보시면 제가 포크 모양이랑 요 옆면 모양이랑 한번 교차를 한번 시켜볼게요. 얘를 그룹이랑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1번, 2번 어느 것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1번, 2번. 오, 잘못 선택했어요. 1번, 2번. 보이시나요? 포크가 완성형으로 나타나죠. 근데 왜 이렇게 되냐? 네, 포크를 다시 한번 얘를 1번으로 두고 얘를 한번 2번으로 둬볼게요. 얘를 1번, 얘를 2번. 좀 잘 선택이 안 되네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볼까요? 정확히 잘 선택을 했는데 자, 2번 원래 포크 모양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포크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네요. 데모를 하면 꼭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죠. 저도 자주 그러는데 오늘도 이러니 당황스럽네요.
원래 포크 모양으로 이렇게 유선형으로 이렇게 포크 모양이 이렇게 생성돼서 교차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몇 번을 확인을 했는데도 요거는 괜찮았었는데 오늘따라 잘 되지가 않네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그린 모델은 뭐 문제는 없어요. 제가 이거 왜 이런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 이 교차 기능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는 거. 이렇게 요 개체랑 요 개체가 만나는 교차되는 부분만 모델이 생성되는 게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 다시 한번. 네, 일단 안 되는 걸로. 그리고 이번에는 빼기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빼기 기능은 아까 순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요거 이렇게 보시면 어떤 모델링인지 좀 잘 모르실 것 같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세면대 모델링을 진행한 거예요. 이 밑에가 세면대로 남을 부분이고 요 위에가 뚫려질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우리 뚫려질 부분을 이렇게 제한을 걸어서 여기까지 두시고 이 빼기 기능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순서 중요하다고 제가 순서를 선택이 돼 있으면 안 되죠. 얘를 클릭하고 얘를 클릭. 다시 한번 우리 이 뚫려질 부분을 1번이라고 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1번 고체, 2번 고체를 클릭을 하면 세면대 모양이 뚫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만약에 제가 요거를 1번, 이 세면대가 될 부분을 1번으로 선택하고 이 뚫릴 부분을 2번으로 선택하면 개체 자체가 없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순서에 대해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얘 같은 경우는 우리 트리밍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가져온 모델인데요. 얘는 볼트랑 너트예요. 보시면 얘는 볼트고 얘는 너트인데요. 볼트, 너트를 움직여 볼게요. 구멍이 없죠. 구멍이 없기 때문에 얘를 이 볼트를 이용해서 뚫어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트리밍 도구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트리밍을 이것도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트리밍을 선택을 하고 이 볼트가 1번, 너트가 2번. 그러면 보이시죠? 너트가 볼트의 요 나선형 모양까지 다 모델링이 진행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해서 그 트리밍 기능까지 설명을 드렸고 분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개체 겹치는 부분까지 동일하게 모델링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개체 겹치는 부분까지 다 이렇게 분할돼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떤 모델링이 진행되는지 제가 조금 확인이 어려워서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그런 기능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고체 도구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분할 기능 이 고체 도구에 대해서도 잘 기억해 두시면 효과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서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하시고 이 기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쪽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뭐 바닥을 기둥을 놨는데 바닥을 안 뚫었다 뭐 이럴 때 뭐 겹쳐서 어떤 부분을 남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남고 어떤 부분이 뭐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 어떤 기능을 이용하는지 어떤 기능을 사용해서 이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는 Q&A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일찍들 들어오셨네요. 2시간 전에 막 들어오셨었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이 버벅거렸는데 죄송하네요.
질문이 있네요. 스케치업 사용 시 강사님처럼 잘라내기 하면 면이 개방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닫힌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이게 그 닫힌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같은 평면상에 있는 그 면이 있을 때는 뭐 닫힌 형태로 이렇게 모델링이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같은 평면상으로 이렇게 선이 연결이 돼 있지 않은 형태의 이런 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요거를 이게 뭐 어디서 틀어졌는지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런 상태라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막아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막아주면 이게 막혀요. 그리고 나서 같은 평면이라 그러면 얘를 지워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 같은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선을 그릴 때 이 선이랑 이 선이랑 뭐 평면이 맞지 않는다거나 이게 조금 틀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제가 아까 이거 눈대중으로 그리느라고 조금 그랬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모델링을 지금 저처럼 모델링을 진행하시면 안 되지만 만약에 이게 부득이 이렇게 필요하다 하시면 이렇게 막는 형태로 만드신 다음에 요 지우개 툴로 Shift 키 누르면 하이드, 그러니까 지워지는데 숨겨지면서 지워지는 기능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Shift 키 누르고 지우게 되면 이 면은 생성된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이 밑에 부품 업데이트하면 일반 적용되는지. 업데이트 진행, 그러니까 이 부품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성 요소로 만들게 되면 그게 구성 요소 같은 경우는 그 정보를 넣는 게 있어요. 넣는 창이 있어요. 요소 정보 보시면 컴포넌트 모델 제가 컴포넌트를 그냥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네요. 그 스케치업에서 아직 BIM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그렇게 막 활성화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넣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긴 한데요. 얘를 분해를 해서 다시 한번 모델링을 해볼게요. 얘를 트리플 클릭해서 컴포넌트로 만들 때 보시면 여기 고급 속성이라고 가격, 크기, URL, 유형 이런 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넣으실 수 있는 상태의 요거를 넣으시면 되는데 이게 뭐 물론 이게 가격으로 카테고라이징 돼 있지만 여기에 뭐 다른 정보를 넣으신다거나 그게 뭐 회사 내부에서 뭐 결정된 부분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요거를 넣으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겠죠. 근데 뭐 다른 정보를 넣으신다 그러면은 조금 어려울 부분이긴 할 것 같아요. 아직은. 네. 그리고 그룹과 컴포넌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팁은 아까 기능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잘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패치할 때 사용 중에서도 가능한가요? 패치라는 게 뭐죠? 네, 좋은 기능이 많은데 패치할 때 사용 중에도 가능한가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서 이런 문의 같은 경우는 조금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희 한국인프라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고 저희 그 한국인프라 홈페이지 들어오면 스케치업 가이드도 되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책자가 있어요. 그거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윈도우 사용 시에서 이런 문제가 없는데 맥에서는 개선되었다고.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저희도 그 사용자분들이 뭐 정말 좋은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되게 버벅거리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저도 이 기술 지원하면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한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딱 정확히 드린 부분이 없어서
이거를 뭐 제가 뭐 트리몰 쪽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거기서도 딱히 뾰족한 답변을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맥에서뿐만 아니라 뭐 윈도우에서도 동일하게 뭐 정말 2080 RTX 2080인가요? 아무튼 엄청 좋은 그래픽 카드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멈추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저희도 뭐 트림블 쪽에 계속 문의를 넣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스케치업 모델링을 하다 보면 객체를 가까이 확대했을 때 가려진 객체, 잘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 제가 지금 제 쪽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발생했던 부분이 있어서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될 때는 여기 보면 범위 확대 축소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게 보이시죠? 요거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범위 확대 축소. 여기 있습니다. 큰 도구 막대의 범위 확대 축소.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서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문제없이 여기 보이실 수 있어요. 이거 무슨 오컬루전 컬링인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스케치업 내에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라서 이 부분으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범위 확대 축소. 레빗을 사용하기 전 스케치업을 주로 사용해요. 굉장히 기네요. 지금 현재 이제 스케치업도 이렇게 BIM 모델로 모델 솔루션으로 이렇게 진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구성 요소에도 이렇게 속성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점차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 기다려 주시면 개선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언제쯤 될 거냐고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으나 근데 점점 개선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 부분. 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줄자 툴 사용해서 객체 사이즈 변경할 때 줄자 안내선 끄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거 끄고 하셔도 되고 끄고 하시는 건 뭐 컨트롤 키 누르고 하시는 컨트롤 키 누르면 거기 플러스 뭐 점선 같은 게 없어지면서 꺼지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줄자 도구 말고 스케일로 사용하면 되나요?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줄자 도구로 그 스케일 변경, 그러니까 크기 정확히 변경하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스케치업에서 만들어진 배치나 지형 데이터를 레빗으로 가져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는 폼이 스케치업이 레빗으로 안 들어가 변환이 안 돼서 이 부분은 어떻게 뭐 플러그인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만 확인은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그 플러그인이 있는 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소 권장사항 이거는 조금 뭐 나중에 조금 뭐 시스템 리콰이어먼트라고 스케치업 시스템 뭐 사양 뭐 이런 게 찾아보시면 이거 나타나니까 이거는 조금 직접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회전할 때도 임의 그리로 이거는 되는 걸 보여드렸고요.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제가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인데 스케치업 파일 어도비 포토샵 3D 기능 호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스케치업 파일이요. 포토샵 3D요. 확인해 보겠으나 뭐 일단 스케치업에서 그 재질 쪽 사용하실 때 여기서 뭐 이렇게 스케치업을 연동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일단 그렇게 좀 넘길게요. 스케치업 용량을 좀 줄이시려면 그룹보다는 컴포넌트로 제작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동일한 객체를 인스턴스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용량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시면 그룹으로 만들 객체, 그러니까 여러 번 사용할 객체는 그룹보다는 컴포넌트로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더 그 용량을 줄이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질문이 되게 많네요. 곡선 면을 만드는 방법이 있나요? 선생님, 이제 질문이 좀
네, 제가 이제 종료할 시간이, 마칠 시간이 다 돼서 이 나머지 질문들은 저희 한국인프라 홈페이지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성실히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자료 공유 가능합니다. 어디서 공유할 수 있을지 제가 확인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웨비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